저는 중복조합이 확률에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책에서 표현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프리자를 A라고 하고 장미를 B라고 하고 수선화를 C라고 하고 튤립을 D라고 하는 꽃집에서 꽃이 여유롭게 넉넉하게 개수가 많을 거야. 그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꽃을 다섯 송이를 구입을 할 건데, 이 다섯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프리자만 다섯 개를 고르는 경우도 얘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야. AA에 A가 되고, 그 다음에 장미가 한 송이가 추가가 된다면 A에 B라고 하면 얘랑 다 고르고 나서 경우의 수로 보면 대등한 관계일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거 네. 그러니까 장미, 프리지아, 수선화, 튤립 개수가 무한히 많으면, 굉장히 여러 개 있으면 그냥 이렇게 뽑거나 저렇게 뽑거나 뽑고 나서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으면. 그런데 만약에 각 종류의 꽃이 다섯 송이만 있다라고 그냥 좀 전제를 해볼게. 우리 중복조합에서 나중에 그 무기명 투표 같은 것도 봐야 될 거니까. 다섯 송이가 있다 그러면 얘가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다 같은 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A가 B 해볼게. B가 B1, B2, B3 이렇게 있고, A가 각각 다섯 개 있는 것 중에서 얘는 이거 다섯 개를 그대로 고르는 정말 명백하게 한 가지가 나오겠지. 그런데 B는 요 다섯 개 중에서 이런 경우를 만들게 되면 A 네 개는 뭘까? 이 중에서 골라야 되지 않나? 얘는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고르고 얘는 다섯 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실제로 그래서 장미가 만약에 구별이 된다 그러면 얘랑 얘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경우의 수를 만들 거 아니야. 얘는 현재로서는 25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경우랑 이게 만드는 경우는 과연 대등한 똑같은 근원 사건의 확률을 가지겠는가? 이렇게 될 확률이랑 이렇게 될 확률이 같을까? 쉽게 생각해보자. 꽃이 다섯 개, 20개 있어. 아무 때나 다섯 개를 골라. 무턱대고. 휘휘 젖어서 딱 꺼냈을 때, 이게 발생할 확률이 높겠어? 이게 발생할 확률이 높겠어?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두 가지 중에서 복권을 샀는데, 복권을 샀을 때 당첨될 확률은 엄청 작잖아. 당첨될 확률이랑 꽝, 낙첨될 확률은 확실히 다르잖아.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 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당첨 아니면 낙첨이겠지. 되거나 안 되거나잖아. 그렇다고 해서 당첨될 확률을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지. 그럼 꽃을 휘휘 젖어서 내가 다섯 개를 골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외형적으로는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확률 자체는 얘가 엄청 더 많잖아. 얘를 2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조합으로 계산이 되는 모든 경우는 그게 만들어지는 확률이 다 다를 거라고. 그거를 가지고 외형적으로 당첨되고 당첨이 안 되고 그거 가지고 2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복권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 복권이 세 장이 있어. 복권이 A, B, C가 있는데 복권될 확률은 정말 뭐 100만 분의 1이다 생각을 하자. 그래도 운 좋으면 얘 세 개 다 될 수 있잖아. 얘는 두 개가 되고 안 되고,
이 중에서 여기는 3개가 당첨이 되고 여기서 까지는 2개가 당첨이 되고 여기는 1개가 당첨이 돼요. 얘는 뻥개가 당첨이 돼요. 중복조합 개념으로 보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첨 대비가 3개 있어요, 2개 있어요, 1개 있어요, 0개 있어요. 그럼 3개 당첨될 확률이 과연 4분의 1이라고 말을 해도 될까? 그래서 중복조합은 확률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도 꽃이 몇 개 있는지 이상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 중에서 뭐 5개가 있거나 10개가 있다 손쳐도 10개 중에서 이거 만들어내는 확률이랑 이거 만들어내는 확률이 같겠냐고. 다 다르겠지. 그렇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얘는 프리지아만 5개 있어요. 프리지아 4개랑 장미 1개가 있어요 라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생기겠지. 이렇게 이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여기 답에서는 56가지라고 했네. 이 경우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56가지라고 해서 얘를 분모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개념원리 첫 번째 확률에서 뭐라 그랬냐면 근원 사건이 같을 때만 분모에 각각의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 확률을 그 해당 경우의 수랑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하겠다잖아. 그러면 이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서 56가지인데 이 56가지가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수선화가 2송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계산해보면 10가지라는데 이 10가지가 56가지가 근원 사건이 같냐? 아닐 것이다. 그래서 확률로 계산하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이나 복권이나 같은 문제라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4가지밖에 안 나와. 복권 3장 샀는데 당첨 대비가 3개 되거나 2개 되거나 1개 되거나 0개 되거나 이 소리인 거잖아. 그럼 4분의 1이 아니듯이. 그래서 중복조합으로는 문제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특정 경우에는 방정식 문제나 꽃이 뭐 무한히 많다. 외형적으로 뽑고 나서 뽑아놓고 전시해 놓은 상황, 예를 들어 꽃 5송이를 꽃 가게에서 진짜 종류별로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 꽃다발 하나 만들어 놓고 꽃다발을 56개를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진열장을 쳐다보면서 고른다면 이건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상황이 뽑고 나서의 그 상황에 대한 거라고 우겨버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굳이 책대로 따라가자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진열장에다가 내가 꽃다발 만드는 게 아니라 꽃 가게에서 꽃다발 56개 만들어 놨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고른다라는 개념이라면 그나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복권도 당첨 대비 3개짜리 진열장 2개짜리 이것 좀 솔직히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중복조합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얘를 2개가 당첨돼 얘랑 확률이 같겠냐면 이 천지 차이잖아. 하여튼 그런 개념. 완성된 결과물을 놓고 나서 그거 가지고 나는 요 중에 하나 골라볼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좀 억지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 자체는 알고 있을 테니까 개념은 이렇다. 중복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런 문제가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교육청 없지. 안 내죠. 당연히 안 내지. 그래서 아까 거에서 부연 설명을 해보면 3명의 후보 중에서 1명에게 무기명 투표를 하지. 맞죠? 그래서 배고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유권자가 3명한테 이거 전체 경우 자체는 3H10인 거잖아. ABC가 받는 표의 합은 10표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투표 자체가 얘가 10표를 받고 0표 받는 게 이 3H10 중에 한 가지거든. 그럼 얘가 9표를 받고 얘가 1표를 받고 0표를 받는 게 얘랑 대등하겠냐라는 거지. 10명 중에서 누군가는 한 표를 B한테 던졌는데 얘가 누굴까? 10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비 얘는 확률 자체로는 10배의 가치를 가져. 그래서 이 수많은 3H10의 경우를 전체를 분모로 대등하게 보고 얘를 분모로 보고 그러고 나서 C가 한 표도 받지 않는 경우를 또 따로 계산을 하고 C가 0인 경우 찾아서 얘를 분자로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거에 각각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할 때니까 이제 시행을 한다는 소리지. 하고 나서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근원 사건 확률이 달라서 확률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106은 좀 애매해. 방정식 문제는 좀 파고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이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중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원래 얘를 3h7이라고 보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xy7이 3이라는 말은 x가 방정식이 7, 0, 0인 경우를 x를 7개를 가져와요. 그래서 얘는 이거인 거고 6, 1, 0이 되는 경우는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 x는 6개, x, y, z가 넉넉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x를 6개를 가져오고 y를 1개를 가져와요. 가져오는 과정을 계산을 해버리면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달라. 어느 y를 가져왔을까? 아까 그 프리지아 수선화랑 마찬가지잖아. 어느 x를 버렸을까? 7개가 존재했다면 어느 x를 버렸지? 7가지 경우가 있고 어느 y를 가져왔지? 7가지 중에 한 가지일 테고 그래 되면 얘랑은 달라지는데 방정식은 가져오는 과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해가 정해져 있지.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황으로 이렇게 도출하기 위해서 x가 여러 개 있는 데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외형적 경우의 수는 이 수많은 경우들을 계산하니까 얘랑 같은 개념 이내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방정식에서 가져오는 개념은 아니지. 해가 정해져 있지. 700이라는 해랑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로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해는 정해져 있어. 700, 610 예를 들어서 520 521 511 다양하게 얘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 얘들은 정해져 있어서 정해져 있는 해 중에서 프리자 생각해 보면 정해져 있는 거 꽃다발이 진열된 거 중 56개 중에 내가 고르겠어 해버리면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정식은 해가 정해져 있어. 내가 해를 X 여러 개 주머니 속에서 손 넣어서 휘휘졌다가 6개를 꺼내는 개념이 아니라고. 얘는 정해져 있지. 그래서 엄밀하게 파고들면 방정식 문제는 확률로 만들어도 뭔가 이론적으로 크게 걸림은 없을 거는 같아. 이 말은 이해가 되겠네. 얘는 만들어진 결과물이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런데 투표라든가 아까 꽃다발 문제라든가 그거는 만드는 과정이 개입이 되면 중복조합으로 확률은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방정식은 따지고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복조합은 되고 어떤 중복조합은 안 되고 라고 또 내가 선을 끊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개념을위해서는 너무 다양하게 이걸 하고 있는데 중복조합은 다 빼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통계적 확률 계산하는 거는 시험이나 모의고사에도 계속 나오니까 잘 생각을 해주세요. 주머니 속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합하여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세 번에 한 번꼴로가 무슨 소리냐면 3분의 1의 확률이다. 굉장히 그러니까 한 3000번 하면 1000번 근처는 나오더라. 통계적으로 세 번에 한 번꼴로 두 개 모두가 흰 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10개의 흰 공이랑
화이트랑 블랙이랑 섞여서 전체가 10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냈는데 화이트가 나올 이런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여러 번, 3000번 했더니 1000번 정도 나왔어요 라는 말을 이게 3분의 1이에요 라고 받아들이세요 라는, 그래서 요거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 그래서 분모는 10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건데 화이트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화이트는 n개가 있다라고 치면 얘는 n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얘를 계산했을 때 이게 얼마가 되면 3분의 1이 되면 이라는 개념으로 n을 계산하세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로 표현이 된 그냥 일반적인 확률 문제. 화이트 블랙 합해서 10개 있어요. 2개를 꺼냈는데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거를 그냥 통계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n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이건 이해되겠죠? 계약적 확률은 연속적인 별량을 크기로 갖는 표본 공간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는 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직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얘가 0에서부터 2까지 수직선 중에서 내가 한 점을 고를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전체 범위는 0에서 2가 전체 범위고 나 이 중에서 한 점을 고르겠어가 되고, 그 중에서 0에서 1 사이의 점을 고를 확률을 물어보면 누구나 2분의 1이라고 말을 하겠지. 왜 2분의 1인가? 왜 2분의 1인가? 점으로 얘 연속적인 별량을 가지고 있는데 분모를 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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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의 개수가 무한계잖아. 여기가 확실히 여기서 분자로 사용할 점의 개수도 무한계이긴 맞지만 얘가 얘보다는 확실히 2분의 1일 거는 같은데 왜 개수가 몇 개길래 2분의 1이라고 물어보면 둘 다 무한계라서 표현이 안 되지. 그래서 연속적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걸 집합체로 좀 묶어서 여기서 5까지의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요 선분의 길이를 분자로 하면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선분이라는 도형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얘가 기하학적인 확률이다. 연속적인 점이니까 표현이 안 돼서. 그러면 얘도 여기서 색칠된 부분을 맞출 확률을 물어봤는데, 면적을 이 화살을 던져서 화살이 꼽히는 건 점이잖아. 여기에 점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얘 무한계잖아. 이 전체 면에서 보면 얘도 무한계고 얘도 무한계고 좁아도 무한계지. 여기도 무한계고. 점으로 표현은 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선분으로 표현할 수도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체 면적 넓이에서 해당 면적의 넓이로서 표현을 하자.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길이면 길이로 답하면 되고 길이분의 길이로 해서 찾으면 되고, 넓이에 대한 개념이면 넓이분의 넓이로서 확률을 계산을 하면 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겠죠. 그럼 기하학적 대표적인 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 도형 자체가 이제 다양하게 나오겠죠. 가장 일반적인 그림인데, 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이 이 정사각형 내부 임의점 P를 잡을 때 둔각삼각의 그냥 확률이라고 하는데, 우선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내부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한 점을 콕 찍었는데 여기 찍혔어. 요 반원 위에 있는 점이 찍혔어. 그러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여기 P 있으니까 얘 합시다. 여기 점을 콕 잡았더니 얘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생각하지 말고 반원 위에 점이 몇 개 있지? 무한계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점 P 여기 반원 위의 점을 선택할 확률은 얼마일까?
왜? 무한분의 왜 1이지? 이 P점이 아니라 이 점, 이 점 다 해서 반원위의 점을 선택할 확률. 무한 아니에요? 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점을 하나 골랐어. 내부의 점. 여기 문제처럼 사각형 ABCD 내부에서 한 점을 고를 건데 그 점이 우연히도 반원 위에 될 확률. 안에요. 반원 위. 한 점을 골랐는데 정확하게 반원 위의 점이 될 확률이 얼마겠는가라는 거예요. 4분의 전체 삼각형에다가 반원에다가 전체 삼각형 넓이를 나눠요? 반원 위, 내부 말고 반원 위, 정확하게 선 위. 선 위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선 위에 있는 점을 고르게 될 확률이 얼마겠는가라는 얘기. 후의 길이 6파이. 분모는 잠시만요. 파이. 분모가 뭐죠? 분자는 파이. 분모는 분자를 파이로 하겠다라는 말은 길이로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럼 여기에는 전체 선분이 몇 개가 있을까? 8, 4개. 왜? 아니 잠시만요. 길이 하면 이거 선분이 할 수 없어요. 길이로 하면 이거 선분 무한계 아닌가? 네. 그러면 넓이로 하면 사각형의 넓이에서 전체의 넓이에서 반원 위에 있는 선의 넓이는 얼마지? 이 호의 넓이. 선분의 넓이는 0이죠. 네. 그래서 0이 되겠지. 실제로 존재하지만 잘 이해 안 되네. 수직선이 있는데 0에서 1 사이 중에서 요 점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일까? 이 점은 존재하는데 무한개의 점 중에서 한 개잖아. 그럼 길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확률은, 길이로 표현하면 전체 길이는 1이죠. 점의 길이가 얼마지? 0이잖아, 점은. 그래서 얘는 한 점을 고르는 게 0이다. 그래서 선분 여기 정확하게 호 위에 걸리게 될 확률은 0이야. 그래서 얘가 포함이 되든 말든 확률이 영향을 주진 않아.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내부에 대한, 내부가 되거나 바깥이 되거나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바깥 부분은 삼각형 그려보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니까 예각삼각형이죠. 내부에 있을 때 둔각삼각형이지. 그렇다면 둔각삼각형이 될 물어봤으니까 전체 사각형에서 둔각삼각형이 되는 영역은 반원의 영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넓이는 전체 사각형 ABCD 중에서 색칠한 도형 반원의 넓이를 해서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